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28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옆길은 윤중로입니다. 윤중로는 매년 이맘때면 벚꽃 축제가 열리는 장소죠. 이번 해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는 열리지 못하지만 지금 벚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여의도는 이 국회 외에 이 서여의도입니다. 서여의도, 동여의도는 금융가 거리고 이 서여의도는 국회 외에도 각 정당들이 다 있고 또 언론사도 있고 정치권 어떤 연구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가, 여의도 정가 이렇게 불리죠. 자, 여의도 정가도 이 벚꽃이 그 주변에 만개한 것처럼 윤중로에 만개한 것처럼 지금 일종의 정치 대목을 맞았습니다. 정치 대목. 당장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나면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3개월 후 6월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보궐선거죠. 그래서 1년 남짓하고 그때 다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모처럼 정치 대목을 맞았는데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에서 정치 이야기들도 막 꽃이 피우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인물은 윤석열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가 뒷담화 시간에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깊숙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서로 줄을 대기 위해서 줄대려는 사람이 넘쳐나죠.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기성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인맥이 제한되어 있죠. 상당히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인맥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정치에 대해서 잘한다. 내가 킹메이커를 해주겠다. 멘토를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직접 만나기를 어려우니 윤석열 총장의 집이나 집 주소를 알아서 집이나 혹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하는 회사로 여러 가지 자료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제안도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언서들도 무더기로 막 보내는데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 범야권에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다 보니 윤석열에게 쏠리는 이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 심지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도 했죠.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 파리 꼬인다고 그러죠. 파리가 많이 몰리게 돼 있다. 그런데 그 파리인지 아닌지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는 걸 능숙하게 해야 성공 여부가 갈린다. 조금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는 윤석열 전 총장의 멘토가 관심이었죠. 오늘은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윤석열의 멘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인물은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그리고 윤석열의 중마고, 어릴 적 친구고, 옛 대권주자 이종찬 전국정원장의 아들 이철우 또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 만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호 김형석, 2호 이철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언론에 공개된 것이 1호 2호지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언론에 노출된 것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1호, 2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대권주자 윤석열의 멘토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멘토는 지금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멘토가 된 것은 아니지만 멘토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에게 내가 멘토를 해주겠다 이렇게 자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타천도 아니고 자천. 내가 멘토 해줄 수 있어.
세 번째는 일단은 정치권 안에서 대기 중인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우선 이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이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한 그룹, 뭐 김한길, 김형석, 이철우, 이종찬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윤석열에게 내가 멘토를 해주겠다 이렇게 본인이 앞서서 나왔던 사람은 김종인, 윤여준 또 몇 사람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 대기 중인 그룹은 정진석, 권성동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취재한 것이나 언론에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정리하면 그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그룹 윤석열이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한 그룹을 보면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처음부터 거론이 됐죠.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기 전에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김한길 전 대표는 지금은 뭐 건강도가 좋지 않고 해서 정계를 은퇴한 상황이죠. 2013년에 민주당 대표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외압을 폭로를 했죠. 내부 압력이 있었다 이게 폭로를 해서 자천이 됐는데, 자천 당하기 전에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이 국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스타가 됐죠. 자, 그 계기를 말해준 김한길은 이후에 친문 쪽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라서서 결별을 하고 나중에 안철수와 같이 또 했던 그런 그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마인드는 김한길로부터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김한길을 쫓아가는 그런 행보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1호 공개가 된 기준으로 1호 칩거 상태에서 지금 퇴임 후 칩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칩거 상태에서 찾아가서 집까지 찾아가서 만난 1호는 김형석 101세 철학자 연세대 명예교수죠. 윤기중 명예교수도 연세대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명예교수도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래서 윤기중 교수와 김형석 교수가 서로 친분이 있어서 아마 찾아가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줘서 김형석 교수의 책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TV조선을 통해서 사진까지 공개가 됐죠. 이 사진 공개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다 공개해도 된다 뭐 이렇게 허락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의 언론으로 이렇게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부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이 아닌 철학자를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 김영석 교수의 글을 자주 읽는 편인데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도 나는 걱정이 안 되는데 나라가 걱정이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윤석열과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면에서 멘토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호는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고 하는데 중마고우입니다. 과거에 뭐 조국 수사 놓고 이철우 교수가 좀 범진보 쪽이어서 조국 수사 놓고 두 사람이 충돌을 한 이후에 뭐 서로 외면하고 얼굴도 안 봤다. 그런데 이번에 뭐 1년 몇 개월 만에 다시 봤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만난 것보다 멘토라면은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아버지 이종찬 전 국정원장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철우 교수와 같이 만났는지 어쨌든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제가 사과 말씀드릴 것이, 그때 이철우 연대 교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종찬이 옛 대권 주자인데 YS 시절에 뭐 구룡, 팔룡 할 때 뭐 박찬정 나오고 그때 이홍구 나오고 이수성 나오고 그때 거론됐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억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그 전에 이미 YS와 결별을 했습니다. 8룡, 9룡 하는 것은 YS 정권 때 이야기죠. 자, 이종찬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 공채 1기에 수석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6사를 나왔죠. 그리고 50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정당에 참여를 해서 11대부터 14대까지 사선을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당 원내총무, 사무총장을 역임을 했죠. 제가 처음에 정치부 기자가 돼서 30년 전에
이 민정당을 출입했는데 그때 이종찬이 민정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 그때는 원내총무라고 했죠. 원내총무가 허주, 김윤환, 그리고 사무총장 이종찬 이렇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그리고 이 김종필 이 세 세력이 3당 통합을 하죠. 1990년에 3당 통합을 하는데 그때 민자당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당 안에서 이른바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가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특히 차기 대권 주자 포스트 노태우를 놓고 YS의 민주계와 또 그때 박태준, 이한동, 이종찬 이 민정계가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하고 민정계 대표주자로는 이종찬이 거의 나섰는데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YS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YS와 갈등을 겪던 이종찬이 당을 떠납니다. 당을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진영에 참여를 하죠. 이종찬이. 그래서 DJ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종찬이 그 다음에 안개부장 지금의 국정원장이죠. 안개부장을 지냈고 그리고 그때도 포스트 DJ 자기 대권 주자로 또 거론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인물인 이종찬을 만나서 어떤 대권 그 가정의 뭐 해야 될 일들 일종의 큰 틀에서 대권 수업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그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멘토를 좀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 그룹 김한길, 김영석, 기초로 이종찬 또 그 외에 또 있겠지만 일단 드러난 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구애를 계속 보내는 인물이 있죠. 가장 최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전해드린 인물 두 사람입니다. 김종인 그리고 윤여준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전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자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을 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니까 여권 사람 아냐? 이러면서 일축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10% 지지율을 막 가지고 있는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범야권의 대선 주자는 내가 간택을 한다. 그런 그 뉘앙스를 계속 풍겼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종인 본인이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김종인은 윤석열은 무시를 하고 자신이 범야권의 대권 주자를 찾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꿈틀대는 주자들이 있다. 또는 40대 경제 전문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본인이 곧 누군가를 딱 데리고 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다 윤석열의 인기가 폭발을 하니 윤석열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한두 달 전인가요?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안철수는 별의 순간이 10년 전에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의 순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독일 유학을 갔다 온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전유물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 별의 순간은 독일어권에서 상당히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스테판 처바이커 이 작가가 인류의 별의 순간 이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본은 광기와 우연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쓴 오스트리아 작가 스테판 처바이커가 있는데 이 처바이커의 책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을 14건을 추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일, 아문센이 남극 탐험한 것, 비잔티움 제국 최후의 날, 레닌의 러시아 기한 어떤 이런 14가지를 하면서 이 인류의 별의 순간 이런 책을 지었고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독일어권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에 비유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점성술의 영향이겠죠. 그 표현을 별의 순간 이것을 독일 유학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그 검찰총장을 물러나고 나서 지지율이 폭발을 하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의 순간을 잘 포착했으니 이제 준비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렸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 이야기죠. 지금부터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나를 한번 보자고 하면 만나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제 이 주간동화 단독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을 포함해서 제3지대 활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핵심 척건이 그 말을 합니다. 주간동화에. 그러니까 김종인 발 기사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매개로 한 제3지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그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킹메이커 역할, 멘토 역할을 기획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김종인의 핵심 척근에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윤여준, 뭐 최근에 들어서 또 파평윤 씨, 같은 윤석열 전 총장과 파평윤 씨라고 해서 굉장히 윤석열에 대해서 호평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으로 있으면서 법치와 헌법 정신, 국민 상식 등을 이야기하던데 메시지 내용과 타이밍을 볼 때 정치 감각이 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국민이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윤석열은 정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검찰총장이 현실 정치에 휘말렸고 정치 감각이 있다. 이렇게 호평을 합니다. 참고로 윤여준, 김종인 두 사람은 10년 전 안철수의 멘토였다가 두 사람 다 결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김종인은 안철수에게 국회의원 먼저 되라고 했는데 안철수가 뭐 국회에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대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철수를 비판을 하고 있죠. 윤여준은 어떤 기자가 안철수에게 윤여준이 멘토라는데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건 10년 전에 안철수가 윤여준이 나의 멘토면은 한 300명 정도 멘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기분이 상해서 그때부터 안철수를 막 공격을 하는 이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 5번을 했죠. 전국구만 5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은 이해창, 오세훈, 박근혜, 안철수 계속 책사를 하고 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윤석열의 멘토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계속 하고자 서로 자가 발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이 구시대 정치인, 전형적인 옛 정치인인 두 사람이 다시 윤석열을 도와서 멘토를 해서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를 막 짜고 하면은 과연 지금 윤석열을 지원하는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윤석열이 지향하는 것, 그리고 뭐 어떤 정의와 가치, 공정, 정의와 공정의 가치, 뭐 이런 건데, 그것을 진영을 막 넘나들면서 정치권, 여의도 정가의 책사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서 막 활동을 하고 지략을 발휘를 하고 어떤 뭐 여의도식의 건모술수를 막 하고 또 구시대 정치를 다시 막 보여준다면은 그것이 윤석열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래서 스스로 윤석열의 멘토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들 때문에 별의 순간에 놓칠 수도 있다.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멘토 그룹은 윤석열의 예비 지원 세력이죠. 김종인, 윤여준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윤석열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윤석열과 같은 60년생, 1960년생 동갑인 두 사람입니다. 정진석, 권성동 두 사람인데, 정진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충청대망론과 윤석열을 연결시키죠.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교수가 이 충남 부여 출신, 부여 공주 이쪽 출신이고, 정진석도 그쪽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 구호를 이렇게 했었죠. 21대 총선, 작년 총선에서 조국이 오르면은 1번, 윤석열이 오르면 2번을 찍어달라. 본인이 이제 2번으로 나왔었죠. 국민의힘. 그래서 그때 조국, 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조국이 오르면은 민주당 찍고 아니면은 윤석열이 오르면은 나를 찍어라. 이렇게 했죠. 그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로 윤석열이 했더니 계속
충청대망론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선의 국회의원에다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낸 이 정치 경험으로 인해서 이 정치 경험이 풍부하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서면은 그때 기다리고 있던 정진석이 정치적인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동갑이지만 정치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 같은 60년생 동갑은 옛 친구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사선 국회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가 강릉인데, 강원도 강릉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외가가 강릉입니다. 그런데 외가가 강릉에서 국회의원들 배출했던 그런 집안인데 윤석열 외가와 권성동 의원의 집이 바로 붙어있는 이웃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외가에 놀러 가면은 그때 같은 동갑이었던 권성동과 올려놀았다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성동도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하니까 멘토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권성동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교롭기도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권성동이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 소추위원장이 권성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권성동 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국회 탄핵을 소추를 할 때 근거가 됐던 것이 그때 윤석열 그 수사팀장, 최순실 게이트, 박용수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이 만든 수사기록 같은 것들이었죠. 기소장.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을 맞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이 탄핵 이후를 내다보지 못한 그런 데 대한 책임감 이런 것을 좀 토로를 하고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4년 동안 상당히 이 독주, 폭정, 그리고 무능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책임감도 같이 좀 느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좀 범야권이 정권을 탈환하는데 이 좀 긍정적 요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뭐 별의 순간, 김종인이 이야기하는 별의 순간 이런 뜬구름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주변에 사람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잘 만들어야 되고 특히 지금 그 윤석열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멘토를 잘 주변에 멘토를 잘 둬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열어가야 됩니다. 자, 안철수 10년 전에 안철수의 멘토였던 김종인, 윤여준이 다시 이 윤석열의 멘토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사쿠라라는 말이죠. 사쿠라. 일본의 사쿠라 꽃인데 벚꽃, 우리나라 벚꽃과는 종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여의도에 핀 것은 우리나라 벚꽃이고 이 사쿠라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쿠라라고 하죠. 정치권에서. 벚꽃하고는 다른 꽃입니다. 일본 국화죠. 자, 그런데 이 사쿠라는 특히 이 정당이, 야당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여당에 이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쿠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사쿠라를 잘 가려서 우리나라 벚꽃 같은 인물들을 잘 주변에 두고 멘토로 모시면서 가야지 대권길이 활짝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